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해 사측이 무분별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걸 막는 노란봉투법이 20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본회의에 올리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이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포기하면서 바로 통과된 겁니다. 당초 국민의힘은 100시간 넘게 필리버스터를 해서라도 노란봉투법을 막겠다고 해왔는데 이 위원장 탄핵 카드에 갑자기 작전을 바꿨습니다. 그 배경엔 노란봉투법도 어차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된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걸로 보이는데 먼저 긴박하게 돌아간 오늘 국회 상황부터 최윤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173인 기권 1인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론으로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야당의 단독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방송 3법 개정안 역시 야당 주도로 가결됐습니다. KBS와 MBC, EBS의 이사수를 지금의 2배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외부로 확대해 정권의 입김을 줄이는 내용으로 모두 민주당이 본회의에 바로 올린 법안들입니다. 여당은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또다시 탄핵 폭거, 경제 주기기법과 방송 민주당 연구장악법을 날치기 처리하면서 국정과 법치에 쇠사슬을 채웠습니다. 민주당은 노동자의 삶과 인권을 상당 부분 보장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됐다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남발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노란봉투법을 포함한 방송 3법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열린 자세로 임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까지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오늘 오전 9시부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출근길은 파업 시작 전이라 모든 열차가 정상 운행했지만 지금 퇴근길은 무척 혼잡하다고 하는데 상황 어떤지 바로 합정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조소희 기자. 파업 때문에 운행하는 열차가 줄어든 상황인 거죠? 많이 혼잡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지하철 2호선과 6호선 이용객들이 오가는 환승 통로에 나와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대비해 배치된 경찰과 공사 직원들이 하루 종일 붐비는 지하철역을 통제했습니다. 본격적인 퇴근 시간대를 앞두고는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하라는 재난 문자까지 왔는데요. 어디를 특정할 것 없이 많은 역에서 승강장에 사람이 쌓이고 있다. 30분째 차가 안 온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찰구 밖까지 줄이 섰다거나 계단에 사람들이 꽉 찼다는 제보도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태원 참사 이후 인파 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시민들은 불안해했습니다. 몸 돌리는 것도 힘들고서는 거의 얼굴이 밀착될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급정거 아닐까 다 밀려가지고 압사될 뻔하고. 네, 그런데 이 파업은 내일 오후 6시까지로 예고돼 있잖아요. 내일 출근길은 어떨까요? 오늘 퇴근길이 가장 고비입니다. 잘 넘기면 내일은 안전이 우려될 정도의 혼잡한 상황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파업을 하더라도 출근 시간대인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는 100% 운행을 하도록 노사가 협정을 맺어뒀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9시 파업이 시작하고도 출근길에는 큰 혼란이 없었습니다. 내일 낮 운행률은 오늘처럼 80% 수준이 될 텐데요. 내일 오후 6시 노조원들이 파업을 마치고 순차적으로 복귀할 걸 감안하면 퇴근길 운행률은 오늘보다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파업은 사실 경고성이잖아요. 내일 파업을 풀더라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다시 파업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노사는 언제쯤 다시 만나게 될까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일단 오늘 하루 노조와 공사 측은 만나지 않았습니다. 공사 측이 제시한 인력 감축안에 대해서 파업에 들어간 민주노총 소속 노조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토록 협상이 열리지 않으면 수능일인 16일 이후에 전면 파업을 예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소희 기자였습니다. 전남 무안군은 청정 갯벌로 유명하죠. 그런데 최근 갯벌 일부가 까맣게 변하고 낙지도 개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밀착카메라 한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무안의 한 마을입니다. 낙지나 개가 많이 잡히는 곳인데 최근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곳을 보시면 낙지가 숨을 쉬는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이 표식이 있을 때 가서 땅을 파면 낙지가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그런데 이곳에는 이런 표식이 많이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갖고 몇 개나 잡았어요, 여기서. 한 50m 떨어져 하나씩 다. 지금 주민분과 약 1시간 정도 이곳을 돌아다녀 봤는데요. 물때에 따라 다르지만 평상시 같으면 약 10마리 정도는 잡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잡은 건 2마리에 불과합니다. 다른 갯벌과 비교해봐도 다릅니다. 정말 이런 회색을 띤 이게 정상이죠. 갯벌을 파봤는데 아래쪽이 까맣게 변했습니다. 지금 물도 검은색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까이서 냄새를 맡아보니 악취도 심하게 나고 있습니다. 바로 옆쪽을 보시면 침출수로 추정되는 웅덩이가 있는데 붉은 빛을 띠고 있습니다. 갯벌에서 불과 10여 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고구마 농가가 있습니다. 지난 3월 불법으로 폐고구마를 묻었고 오염된 물이 갯벌로 흘러내려갔습니다. 업체 측은 해당 갯벌이 원래 낙지 잡는 곳이 아니라며 피해를 준 건 없다고 주장합니다. 해충해가 심해가지고 분명히 먹은 게 많이 나오니까 양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묻은 건데. 지자체가 지난 6월 조사를 했더니 폐고구마를 묻은 곳과 침출수가 흘러나온 곳 모두 오염도가 높았습니다. 조사 직후 업체는 폐고구마와 오염된 흙을 파냈습니다. 처리한 양만 91톤이나 됩니다. 지난달 지자체가 주민들이 오염됐다고 말하는 갯벌에 대해서만 다시 한번 조사했더니 일부 오염도는 다소 높았지만 대부분 기준치보다 낮았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불안합니다. 폐고구마를 원상복구한다고 해갔지만 지금도 침출수가 고여 있는 상태고 계속해서 물이 지금 바다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문가들도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침출수에 오염된 퇴적층 갯벌 분포 범위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해야 되고 침출수가 침투한 깊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3D로 이제 3차원적으로 조사를 해야 돼요. 이러는 사이 갯벌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축적이 돼서 나중에는 메탄가스가 되거나 더 심하면 황을 만듭니다. 움직일 수 없는 놈들은 폐사를 하고 어류나 낙지라든지 게 종류는 다 떠나버립니다. 불법으로 땅에 묻은 고구마 처리했다고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오염된 물이 흘러 땅이 까맣게 변했고 갯벌은 멍들고 있습니다. 밀착카메라 한민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